그 횟수로 보더라도 허리케인은 가장 치명적이고 값비싼 기상 이변이죠. 시속 320km의 강풍이 휩쓸고 지나가는 960km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있다면 자동차들조차 바로 이렇게 됩니다. 그땐 대부분 한 가지 생각밖에 없죠. 빨리 도망치자. 그러나 모든 사람이 대피하고 있을 때 공군 제53 기상정찰대대의 대원들만은 바삐 움직입니다. 일명 허리케인 사냥꾼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폭풍의 눈 속으로 바로 직행을 하죠. 잊지 말아야 할 건 다른 일반 비행기와 달리 우린 악천후를 피하지 않습니다. 찾아가죠. 찾은 후엔 계속 그 속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공군 예비군들의 최우선적인 역할은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이므로 그들은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죠. 이건 어떤 기상 통보관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허리케인 사냥꾼들은 하죠. 야수의 뱃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것만이 때론 허리케인이 언제 어디에 떨어질지 예측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상 자료를 얻을 길이기 때문이죠. 위험하지만 수만 명의 인명을 구하는 길입니다. 미시시피 말락시의 키슬로 공군기지에 주둔한 제53 기상정찰대대는 미군에서도 유일무이한 부대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아는 일반 전사들과는 다르죠. 이 임무가 독특한 이유 중 하나는 이게 공군 예비군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10명의 대원이 24시간 작업하죠. 그러나 다른 10명은 전형적인 예비군이죠. 이 사람들은 의사나 변호사, 교사 등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타는 비행기는 WC-130H 헤라클레스로 1950년대 후반부터 사용됐던 OLC-130 워크하우스를 중거리 비행을 할 수 있도록 개조한 겁니다. 이 비행기를 더 강력하고 막강하게 만들려 해도 구조적으로는 고칠 게 전혀 없습니다. 승무원은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들은 바로 비행기의 책임자인 기장과 비행기 조종을 돕는 부조종사, 길을 잃지 않도록 안내하는 항법사, 비행기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항공기관사, 폭풍을 추적하는 공중정찰 기상장교, 그리고 투하존대 조작수입니다. 조작수는 비행 중에 기상 수집 장비를 발사하는 폭격수 역할을 함으로써 최고의 부분을 맡고 있죠. 기상 장비를 여기 이 튜브에 놓고 떨어뜨려 폭풍의 눈으로 날립니다. 이 장비는 분당 600m의 속도로 추락해 태평양 바다 표면에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태풍의 압력과 온도, 습도, 풍속, 방향을 알려오죠. 그 정보는 여기 이 컴퓨터에서 수집해 위성을 통해 국립 허리케인 센터로 보냅니다. 아주 쉬운 것 같죠? 그러나 공포의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들어가야 한다는 게 문제죠. 두 계절에 걸쳐 이 임무를 수행하게 되면 허리케인의 강력한 공격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받는 비행을 한 번씩 경험하게 됩니다. 이들은 심지어 낙하산조차 없습니다. 허리케인에서 낙하산을 펴는 건 자살행위죠. 그래서 비행기를 버리는 그 순간 바로 죽음을 맞게 됩니다. 허리케인 사냥꾼들은 늘 동료의 비극을 경험하죠. 지난 몇 년간 진화해 인근 태평양에서 비행기가 계속 실종됐어요. 기상 관측 중이었는데 결국 발견된 거라고 부서진 파편들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위험하지만 4월에서 11월까지 허리케인 사냥꾼들은 정보를 수집해서 국립 허리케인 센터로 전송을 합니다. 임무는 11시간 동안 지속되므로 비행은 정말 아슬아슬합니다. 비행 중에 가장 위험한 순간은 허리케인의 눈과 난충운의 벽이라고 하는 사이를 돌파할 때죠. 막강한 난충운 벽을 뚫고 지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500, 1000m 정도는 그냥 순식간에 하강을 하게 되죠. 대단히 힘든 임무입니다. 어떤 임무라도 허리케인 사냥꾼들은 폭풍을 쫓다 보면 최대 12번까지 난충운 벽을 만나게 됩니다. 난 그걸 북소리라고 부르죠. 이만하면 질문에 대한 답이 됐겠죠? 지금 여기에도 엄청난 폭풍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컷! 난 뭐든 한다니까. 이 사람들은 의사나 변호사, 교사 등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타는 비행기는 WC-130H 헤라클레스로 1950년대 후반부터 사용됐던 OLC-130 워크하우스를 중거리 비행을 할 수 있도록 개조한 겁니다. 이 비행기를 더 강력하고 막강하게 만들려 해도 구조적으로는 고칠 게 전혀 없습니다. 승무원은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들은 바로 비행기의 책임자인 기장과 비행기 조종을 돕는 부조종사, 길을 잃지 않도록 안내하는 항법사, 비행기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항공기관사, 폭풍을 추적하는 공중정찰 기상장교, 그리고 투하존대 조작수입니다. 조작수는 비행 중에 공군 예비군들의 최우선적인 역할은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이므로 그들은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죠. 이건 어떤 기상 통보관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허리케인 사냥꾼들은 하죠. 야수의 뱃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것만이 때론 허리케인이 언제 어디에 떨어질지 예측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상 자료를 얻을 길이기 때문이죠. 위험하지만 수만 명의 인명을 구하는 길입니다. 미시시피 말락시의 키슬로 공군기지에 주둔한 제53 기상정찰대대는 미군에서도 유일무이한 부대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아는 일반 전사들과는 다르죠. 이 임무가 독특한 이유 중 하나는 이게 공군 예비군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10명의 대원이 24시간 작업하죠. 그러나 다른 10명은 전형적인 예비군이죠. 그 횟수로 보더라도 허리케인은 가장 치명적이고 값비싼 기상 이변이죠. 시속 320km의 강풍이 휩쓸고 지나가는 960km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있다면 자동차들조차 바로 이렇게 됩니다. 그땐 대부분 한 가지 생각밖에 없죠. 빨리 도망치자. 그러나 모든 사람이 대피하고 있을 때 공군 제53 기상정찰대대의 대원들만은 바삐 움직입니다. 일명 허리케인 사냥꾼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폭풍의 눈 속으로 바로 직행을 하죠. 잊지 말아야 할 건 다른 일반 비행기와 달리 우린 악천후를 피하지 않습니다. 찾아가죠. 찾은 후엔 계속 그 속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버리는 그 순간 바로 죽음을 맞게 됩니다. 허리케인 사냥꾼들은 늘 동료의 비극을 경험하죠. 지난 몇 년간 진화해 인근 태평양에서 비행기가 계속 실종됐어요. 기상 관측 중이었는데 결국 발견된 거라고 부서진 파편들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위험하지만 4월에서 11월까지 허리케인 사냥꾼들은 정보를 수집해서 국립 허리케인 센터로 전송을 합니다. 임무는 11시간 동안 지속되므로 비행은 정말 아슬아슬합니다. 비행 중에 가장 위험한 순간은 허리케인의 눈과 난충운의 벽이라고 하는 사이를 돌파할 때죠. 막강한 난충운 벽을 뚫고 지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500, 1000m 정도는 그냥 순식간에 하강. 기상 수집 장비를 발사하는 폭격수 역할을 함으로써 최고의 부분을 맡고 있죠. 기상 장비를 여기 이 튜브에 놓고 떨어뜨려 폭풍의 눈으로 날립니다. 이 장비는 분당 600m의 속도로 추락해 태평양 바다 표면에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태풍의 압력과 온도, 습도, 풍속, 방향을 알려오죠. 그 정보는 여기 이 컴퓨터에서 수집해 위성을 통해 국립 허리케인 센터로 보냅니다. 아주 쉬운 것 같죠? 그러나 공포의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들어가야 한다는 게 문제죠. 두 계절에 걸쳐 이 임무를 수행하게 되면 허리케인의 강력한 공격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받는 비행을 한 번씩 경험하게 됩니다. 이들은 심지어 낙하산조차 없습니다. 허리케인에서 낙하산을 펴는 건 자살행위죠. 그래서 비행기